Thank you for your special music. Very sweet. 광주중앙교회가 상당히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잘 맞는 교회 같아요. 우리 아이스도 있고 노래 잘하는 사람도 많고 벌써 셋째 날입니다. 그죠? 시간이 참 빨리 가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또 느끼고 또 어제는 우리가 이제 마셔야 산다는 그 강의를 통해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몸에 물이 얼마나 정말 필요한지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물 좀 잡혔어요? 뭐 조금 걸으셨어요? 그거는 조금 많이 바쁘시니까. 그래서 오늘은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산다는 제목으로 할 텐데요. 매우 실질적인 것으로 여러분에게 좀 강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론적인 것도 좀 뺄 수가 없어서 운동에는 세 요소가 있어요. 세 요소. 유연성, 쉽게 말하면 뭐 요가라든가 뭐 유연하게 하는 운동이 있고요. 유산소 운동이 있고 근육 운동이 있어요. 보통 이 세 가지로 뭐 자세히 더 많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 가운데 유산소 운동, 걷기라든가 이런 그런 걸로 대해서 중심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세죠? 걸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찍 죽는다고요. 예, 굉장히 강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일찍 죽으려고 이제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병이 들은 다음에 치료하기가 쉬울까요? 병 들기 전에 병에 안 걸리게 예방하는 게 더 나을까요? 예방하는 게 훨씬 낫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예방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저께 배운 물 충분히 마셔주기, 또 오늘처럼 많이 걷고 운동하기입니다. 예, 여러분 이 걷기 운동만큼 안전하고 돈이 안 들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필요 없는 것이 걷기 운동이에요. 그죠? 뭐 하다못해 배드민턴을 치다 한다라도 배드민턴 운동화도 좀 있어야 되고 장소가 또 막 있어야 되고 배드민턴 채도 있어야 되고 이거 싸지 않더라고요. 뭐 어떤 운동이든지 거기에 따른 장비가 필요한데 걷기 운동은 장비가 필요 없어요. 특별히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무리하지 아니하면 부작용도 없어요. 그래서 걷기 운동이 참 예방 운동 차원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몸은 걷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뛰는 것보다는 우리 생체의 신체 조직은 걷는 게 더 적합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잘 걸으면서 심장이 튼튼해지고 또 다리 종아리 근육이 좀 튼튼해지고 이제 요 정도면 뛸 수 있겠다 하면 뛰어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이렇게 발달하기 전까지는요, 문명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하루에 3만 보 이상을 걸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뭐 그냥 뭐 쉽게 가죠. 뭐 버스도 있고 뭐 차도 있고. 그러나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걸었죠. 평균 3만 보를 걸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두 다리가 뭐다? 의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다리가 의사다. 걷는 이 참 뭐 여러분 걷기는 이건 좀 빨리빨리 시작하겠습니다. 경쾌하게 걸어라. 힘을 빼고 걸어라. 뭐 전방 10m, 15m를 주시하면서 걸어라. 근데 이게 보면은 걷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걷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번 가 보세요. 여기 지금 예화가 나와 있어요. 40대 남자 한 사람은 잘 단련된 운동선수예요. 그래서 매일 격심한 운동을 하는 운동광입니다. 또 한 사람은 좀 뭐 군살도 있지만은 꾸준하게 3kg가량을 매주 4번씩 걸어요. 자,
누가 더 오래 살 것인가?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결론은 후자가 더 오래 살 것이다. 쿠퍼 크린에게 쿠퍼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격렬한 운동을 막 열심히 막 좀 심하게 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걷는 운동이 훨씬 좋다는 결론이죠. 뭐 걷기는 하여튼 뭐 뒤꿈치부터 걷고 또 뭐 등을 딱 펴고 배를 좀 집어넣고 앞을 보고 걷는다. 이왕 걷는 거 조금 자세를 갖춰서 걸으면 효과가 훨씬 더 있다고 합니다. 그냥 뭐 가면서 뭐 이거 보고 뭐 하지 말고 걸을 때는 그래도 활기차게 배를 집어넣고 가슴을 좀 내밀고 앞을 주시하고 활발하게 걷는다. 이거죠? 자, 늘 저는 이제 이걸 빼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제도 말씀드리고 우리 화이프인은 모든 분야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게 없어요. 보세요. 걷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어제 물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걷는 것보다 우리 몸 각 부분에 고루 좋은 영향을 미치는 운동은 없다. 바깥 공기를 맡으며 활발히 걷는 일은 건강한 사람들이 그들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어떤 방법보다 더없이 좋다. 걸어야 돼요. 걸어야 됩니다. 자, 어제도 제가 물만 잘 먹고 충분히 해주면 모든 병이 사라진다. 오늘은 또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는 거예요. 아니, 어제는 물이 중요하다. 오늘은 걷기가 중요하다. 예, 물도 중요하고 걷기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큰 돈 들이지 아니하고 크게 어렵지 아니한 이 두 가지만 해도 모든 병의 90%는 낫는다는 거예요. 좋죠? 예,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 일본의 걷기 전도사가 있어요. 여기 이 책을 진 사람입니다. 이 책을 진 사람. 나가오 가지히로 박사. 이분이 진 저서에 보면 걷기만 해도 초기 우울증도 3개월 만에 극복할 수 있고, 참 신기하죠? 인생을 바꾸는 하루 1시간 걷기의 힘, 병의 90%는 낫는다. 제가 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을 막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접할 수 있는 거지만 잘 안 보게 돼요. 그죠? 좀 들어가서 막 그게 복잡하거든요. 그걸 제가 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이제부터 꾸준히 걸으면 인체에 어떠한 건강 효과가 있을까? 네. 어떤 영양이, 어떤 병에 어떻게 좋을까? 이거 한 번씩 보도록 합니다. 심장질환. 걸을 때에 여러분, 이 80세가 넘으셔서 심장 수술을 받고, 뭐 80세 넘어서 심장 수술 받았으니 뭐 어떨까요? 근데 이분이 걷기를 시작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뉴스에 나온 얘기죠. 80세. 그래서 이분이 지금 장수의 장수 제일 아주 오래 사는 분들 중에 한 분에 뽑혀가지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80세부터 시작해서 걷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등산도 했습니다. 자, 하루에 30분 이상 걷는다면 심장마비 일으킬 확률이 줄어든다. 여기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고혈압이 있거나 콜레스테롤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지 아니하면 하루 20개의 담배를 핀 것과 같은 정도의 심장에 부담을 준다. 정상적인 사람은 뭐 또 괜찮겠지만 고혈압이 있고 콜레스테롤이 높고 이런 분들이 운동까지 안 하면 참 피지도 않는 담배 20개를 하루에 피는 거나 똑같은 부담이 있는 겁니다. 운동해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 HDL, LDL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여러분 걷게 되면 콜레스테롤도 두 가지가 있어요. 콜레스테롤도 두 가지가 있다고요. 쉽게 말하면 좋은 콜레스테롤, 좀 나쁜 콜레스테롤. 운동을 많이 하면 좋은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많이 높다 하더라도 좋은 콜레스테롤, HDL,
이것이 높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이 좋은 콜레스테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운동을 많이 하면 이 좋은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데 혈관에 여러분 콜레스테롤이 무슨 역할을 해죠? 혈관의 벽에 자꾸 쌓이잖아요. 이렇게 쌓여요. 그래서 나중에 혈관을 막고 혈관이 터지는 역할을 하는 건데 좋은 콜레스테롤은 그 혈관에 쌓인 지방질을 삽으로 퍼낸다고 해요. 여기 표현에 보면 삽으로 퍼내서 어디로 보내요? 간으로 보낸대요. 간에서 그걸 분해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운동할 만하죠? 네. 운동을 하면 이 좋은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겁니다. 수치가. 자, 이거 보면 이 걷기 운동의 심장병 치료과라 그래가지고 이 제2의 심장이 종아리 근육에 모여 있어요. 이건 나중에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어제도 이제 공부를 좀 했는데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걸으면 당뇨병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 지금 뭔가 당뇨병은 왜 걸리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뭐 소아당뇨병도 있고 요새는 또 나이 들어서 이 당뇨병에 걸리면 이제 단 것을 많이 먹고 뭐 기름진 것을 많이 먹고 해서 그 소화시키는 것들이 이 췌장에서 나오거든요. 뭐가 나와요? 인슐린이 뭐 이런 거 공부는 좀 뭐 복잡하니까 어쨌든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내보내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몸은 말씀드렸죠? 음식을 소화시키면 음식을 먹으면 뭐로 변해요? 대부분 당으로 당으로 변해서 혈관에 들어가죠. 이 혈관에 들어간 당이 어디로 가요? 각 세포로 날아가죠. 가서 지방 같은 거, 당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이 췌장에서 인슐린을 내보내갖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인슐린이 나오지 않으니까 피 속에 이 당이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은 거예요. 피 속에 당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설탕물에다가 여러분 음식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절여지죠? 설탕이 많으면 설탕이 녹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혈관 속에 당이 너무 많으면 혈관이 망가지고 쉽게 말하면 혈관이 죽어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살리기 위해서 그 당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바로 소변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소변 속에 뭐가 나와요? 당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갖고 다 소화시켜서 세포를 딱 보내갖고 우리 몸에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자, 그런데 당뇨병은요, 요즘에 뭐라 그러냐면 병이 아닙니다. 그건 증상이라고 그래요, 증상. 뭐냐면 고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봅시다. 요게 췌장이죠? 요 췌장을 좀 더 분석한 게 있어요. 아주 그냥 거기를 이렇게 확대해서. 여기 보면 소화효소 분비세포가 있고, 요 이게 이자가 어저께 얘기가 뭐였어요? 췌장이라고 했죠? 내분비선 일부에 난개를 한 섬이 있어요. 다 잊어보고 됩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인슐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과학자들이 보니까 이 소화효소 분비세포나 난개를 한 섬에 뭐가 잔뜩 끼었냐면 지방이 많이 낀 거예요. 지방이.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난개를 한 섬에 초인정이 많이 있어요. 초인정이. 그래서 이 우리 피에 당분이 딱 들어오면 이 초인정이 뭐가 들어왔다? 당이 들어왔다. 네가 뭐 할 차례다? 일할 차례다. 해갖고 인슐린을 내보내야 되는데 기름기가 껴가지고 초인정이 눌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우리 근육에 있는 이제 지방을 막 운동하니까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써서 쓰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근육에 있는 지방을 먼저 갖다 쓰고 또 열심히 운동하니까 이제 내장 속에 있는 지방들도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란게란 시스템에 다닥다닥 붙어있던 기름이 싹 걷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초인종이 살았네. 당이 들어와도 초인종이 살아서 누르고 인슐린이 나와서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당뇨는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양원에 가면 가장 먼저 고쳐지는 병이 당뇨병이에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열심히 걷고 지방질 줄이고 기름기 줄이고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사니까 초인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줘서 여러분, 당뇨병 두려워할 게 없어요. 관절염, 나이 들면 다 관절염 오죠? 근데 빨리 오는 사람도 있어요. 자, 요것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태교인교회에 황은자 집사님이라고 계셔요. 황은자 집사님. 제가 전화번호도 적어놨죠? 이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해놓으면 개인 전화번호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700m가 교회예요. 자기 집에서 700m만 가면 교회입니다. 거기를 못 갔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어쨌든 뭐 이 얘기가 긴데, 아버님을 치료하다가 이제 아버님이 이제 뭐 돌아가셨지만 치료하다가 이분이 관절이 이제 빨리 상한 거예요. 3년 반 동안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도무지 이제 걷지를 못하니까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강욱 교수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 걷기 운동 연맹 회장을 20년이나 하신 분인데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이분이 우리 교인입니다. 이분이 걷기 운동에 대한 강의를 여기저기서 돌아서 하는데 태교인교회 와서도 그 강의를 한 거예요. 이분이 그걸 듣고 700m 앞에도 걸지 못하는 그 무릎이 아픈데 이제 수술 받기는 겁이 나고, 그래서 강의를 들으니까 확실히 좀 생기고 해서 조금씩 걷기 시작한 거예요. 1km 걷기 시작하고. 생각보다 내가 그렇게 아파서 걸으면 굉장히 아플 줄 알았는데 한 1km 걷고 그날 잤는데, 걸을 때는 아팠지만 자고 나니까 견딜만 한 거예요. 그래서 늘려갔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분이 60세부터 걷기 시작했는데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12,000km를 걸었어요. 하루 평균 22km 걸었다고요. 22km면요 몇 리예요, 여러분? 4km가 10리예요. 55리를 하루에 평균 걸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2년이 되니까 지구 반바퀴를 입을 도는 거예요. 자, 결론은 이분이 모든 병이 싹 났는데 남편도 같이 걷기 시작해서 남편까지도 병이 다 났어요. 여러분, 전화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화 오고서 좀 물어보면 좀 간증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노라고. 뭐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뺄게요. 걸어야 되겠어요? 안 걸어야 되겠어요? 걸어야 됩니다. 걸으면요 무릎 관절도 회복돼요. 좀 이따 좀 나옵니다. 자, 뭐 걸으면 유연성이 좋아지고, 걸으면 요통도 치료되고, 또 우울증도 아까 말씀드렸죠. 우울증이 걸으면 또 치료가 돼요. 미국 텍사스 사우스웨스트 대학의 매드 후가 크리베리 교수가 정신의학 전문가입니다.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운동과 우울증, 거기에 보면 걸을 때 우울증이 회복된다 그랬어요. 자, 좀 더, 이게 해마인데, 해마가 회복된다. 이거 해마라는 말 들어봤어요? 예, 우리 뇌 속에 새로운 걸 인지하고 기억하는 그 기능을 하는 데가 해마예요. 크진 않아요, 해마가. 이게 해마입니다. 이렇게 반달모양이 된 거죠. 이게 클수록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어떤 걸 배우면 인식하고 기억하고 또 그걸 재생해내니까. 운동을 하면 결론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 해마가 회복되고 커진다는 거예요. 해마가 손상되면 알츠하이머 이런 거 기억 상실 걸리고 치매 걸리고. 걸을만 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운동을 하면 뇌가 젊어지고 뇌의 세포가 재생돼요. 옛날에 뇌세포가 망가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절대 회복 안 된다 그랬습니다.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 걸을 때에 뇌의 신경세포가 살아납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런 것들 제가 다 주고 할 거니까 요거를 동영상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생로병사 들어볼만 합니다. 그래서 운동은 뇌신경세포도 재생시킨다는 겁니다. 뭐 원리예요, 원리. 어떻게 재생시키는지. 마지막 것만 한번 보세요. 뇌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이런 인자가 있는데 이걸 물질의 생산 및 분비를 증가시킨다. 이게 뇌세포를 재생시키는 쉽게 말하면 영양분이에요. 운동을 하면 이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세포까지 재생된다는 겁니다. 참 이 운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1998년 미국 솔트 연구소의 프레드 게이지 교수 연구팀이 운동은 뇌신경세포까지 만들어준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거 아주 짧습니다. 이거 한번 우리가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운동은 뇌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람이 생각하고 학습하고 감각을 느끼는 모든 과정에 뇌의 신경세포들이 작용한다. 신경세포의 접합점인 시냅스에는 약 50가지의 신경 전달 물질이 흐르고 있는데 이들은 수많은 정보를 신경세포들에게 전달하는 전령사 역할을 한다. 도파민은 운동과 쾌락에 관한 정보를 지니고 있다. 세로토닌은 기분과 수면 등에 영향을 주고 노르에피네프린은 감정을 조절하고 스트레스에 우리 몸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걷기 운동을 하면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해 건강한 뇌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뇌세포가 아주 많은데 30%를 쓰지는 못해요. 자동적으로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좀 늦게 할 수 있고 늦출 수가 있고 이런 건 개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죠. 운동을 하게 되면 충분한 산소와 충분한 영양분 공급을 받게 되죠, 뇌가. 간단하지만 굉장히 임팩트가 있죠. 운동하면 뇌세포가 증가된다는 거죠. 네. 운동하면 뇌세포까지. 운동 할만합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운동을 하면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가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는 건데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피 속에 당분으로 이제 녹아서 들어가죠. 이 당분이 그대로 쓰입니까? 절대로 그대로 못 쓰이죠. 이 당분이 세포 속에 들어가서 세포 속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가 미토콘드리아예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각 세포마다 1000개에서 3000개씩 있어요. 평균. 많은 사람은 3000개씩 있는 거예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많을수록 좋을까요? 적을수록 좋을까요? 많을수록 좋겠죠. 이 마라톤 선수는 보통 사람보다 거의 10배 이상의 이 미토콘드리아 수가 있습니다. 왜요? 뛰어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 주인은 이 에너지가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세포가 알아서 미토콘드리아 수를 늘립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우리 몸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의 세포에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겁니다. 이 마라톤 선수는 5배, 10배가 아니라 5배 정도의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 운동을 통해서 세포를 활성화시킬수록 사람은 젊어진다. 이 미토콘드리아 수가 점점 나이 들면 줄어들어요. 왜요? 활동이 줄어드니까 이 몸의 세포가 이제 우리 주인이 크게 큰 에너지가 필요 없네? 해서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쇠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계속 해주시면 이 미토콘드리아 수가 유지되거나 많이 줄어들지 않아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 보세요. 주위에 뭔가 이렇게 좀 나이가 들어서도 왕성하게 운동하시는 분들은 뭐가 있죠? 그죠? 활발하게. 다 그게 그런 원리입니다. 걷는 것은 겨울에도 의사가 처방하는 어떤 약보다 건강에 유익하다. 운동은 소화인을 돕는다. 식사 후 고개를 들고 어깨를 뒤로 제치고 적당하게 운동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생각은 자신에게서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돌려진다. 예, 우리 화이트 부인은 이 운동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까 얘기했던 제2의 심장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라. 이제부터는 아주 여러분이 현대의 바쁜 생활 중에 아주 실질적으로 또 짧은 시간에 쉽게 하는 운동을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종아리, 여러분, 자, 일단 들어가 봅시다. 바쁜 현대를 위한 하루 3번 1분 제자리 달리기. 아마 들어보신 다 있을 거예요, 벌써. 바쁜 현대를 위한 하루 3번 1분 제자리 달리기. 이케타니 도시로 박사가 그의 경력 30년 동안 연구해서 야, 이 현대의 사람이 이렇게 바쁜데 1시간씩 걸으라고 하니까 그 참 알면서도 못해.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만들고 자기가 30년 동안 연구했던 것을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그냥 1분 동안 강의를 할 거예요. 1분 동안. 뭐 여기 어떻게 제자리 달리게 하는 운동 방법이 써 있어요. 그러나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한번 동영상 짧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인체는 나이가 들면 늙게 되어 있으며 겉으로 보이는 외모뿐만 아니라 몸속에 있는 장기와 혈관까지도 늙는 것은 당연하지요. 사람은 혈관과 함께 늙어간다라는 명언처럼 혈관 노화는 전신 노화의 근본적 원인입니다. 혈관이 막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일어나고 최악의 경우 돌연사나 수면 중 사망,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지요. 우리가 살면서 집안 청소는 매일 하면서 정작 우리 몸을 깨끗하게 유지시키는 혈관 청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돈도 들이지 않고 넓은 장소도 필요 없고 멋진 운동복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꾸준함만 요합니다. 일본 도쿄대학 교수 도쿄 이케타니 병원 원장 이케타니 도시로 박사가 쓴 혈관을 단련시키면 건강해진다 해서 일본 명의가 발명한 7일 만의 혈관 회춘 방법은 30년간의 경험으로 개발한 바로 1분 제자리 달리기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든 수시로 틈나는 대로 제자리에서 1분간 달리면 됩니다. 운동은 자신의 체력에 맞게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차 익숙해지면 무릎을 조금씩 높게 올리면 운동 강도가 높아집니다.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두 어깨에 힘을 빼고 두 팔은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복부에는 힘을 넣고 가슴을 뻗치고 발끝으로 선 자리에서 달려주면 됩니다. 하루에 3회, 매회에 1분씩 하면 됩니다. 물론 시도 때도 없이 자주 하면 그만큼 좋겠죠. 하루에 3회 이렇게 하면 일주일 후에는 혈관순환이 잘 되어 혈관 나이가 무려 9살이나 젊게 되고 골격과 근육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피부가 느슨해지고 팔다리가 따라주지 않고 내장 기능이 쇠퇴되고 기억력이 감퇴되는 이 모든 증상들은 나이가 어떻게 됐든 혈관이 노화되면 이런 노화 증상이 옵니다. 만약 혈관을 일찌감치 다스린다면 이런 증상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선 자리에서 하는 1분 달리기 체조는 혈관 회춘을 불러 심혈관 질환을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1분 제자리 달리기 열심히 하여 혈관 건강 찾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의 인체는 나이가 들면 여러분, 그 1분 제자리 뛰기를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뒤꿈치가 땅에 닿지 말아야 돼요. 앞꿈치만으로 뛰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이렇게 이 다리를 여기까지 올리면서 1분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걱정할 게 없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올리겠어요? 쉽지 않죠? 그냥 앞꿈치만 들고 뒤꿈치만 닿지 않게 해서 여러분들이 강도에 맞게 뛰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이 이렇게 뛸 수 있겠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더 높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강도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조절을 하면 되는 거예요. 조절을. 자, 1분씩 하루 3번 정도 투자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이거 있어요. 아주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뭐든지 운동을 하고 나서 막 걷기도 막 걷다가 너무 지치면 하고 그냥 주저앉을 수 있고, 이제 너무 갑자기 멈추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은 운동을 막 하기 시작하면 이 뇌에서 지금 이 주인이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 그럼 뭐가 많이 필요해? 혈액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심장이 혈액을 빨리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 심장이 좀 빨리 뛰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심박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열심히 뛰다가 이제 지쳤어. 갑자기 멈춰버리면 우리 몸은 이미 어떻게 해요? 이 심장에서 막 산소를 뽑아내고 혈액 순환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멈춰버리면 그게 남아버려요. 남아버리면 어저께 공부했던 뭐가 나오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과잉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출 때는 운동선수도 서서히 멈춥니다. 그죠? 갑자기 멈추면 안 돼요. 서서히 숨을 들이키면서 심호흡을 하면서 몸이 이제는 우리 주인이 운동을 멈출 때가 됐구나 하면서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조절해서 이제 이 혈관 맥박수도 줄어들고서 산소 공급도 줄어들고 하면서 정상을 찾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금 요거 이렇게 어렵지 않죠? 또 강도도 이렇게 처음부터 심하게 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죠? 꾸준히 하다 보면 여러분이 스스로 이 정도면 내가 좀 올릴 수 있겠다. 시도 때도 없이 하면 좋죠. 근데 이게 참 좋은 게 제가 해보니까 조금은 좀 요람스럽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 그 아파트가 20층이에요. 20층.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 어떤 때는 내려갔다가 올라가려면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 저는 좀 심하게는 요걸 좀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운동을 합니다. 더 쉽죠?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이에요. 여러분, 왜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라는지 아세요? 우리 몸은 중력에 의해서 서서 다니는 이 동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중이 어디로 쏠려요? 밑으로 쏠려요. 여러분, 네 발로 기는 짐승은 사실은 디스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숙달 되면 네 발로 기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힘들면 기어가죠. 산에 갈 때도 힘들면 기어가죠. 그러면 좀 서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갔던 이 말초 혈관까지 들어갔던 이 피가 딱 내려갑니다. 여러분, 동맥이요, 심장이 내뿜는 것은 힘이 강해요. 그래서 그때 내뿜는 혈압이 높은 혈압이에요. 그 다음에 뿜었다가 쉬죠? 그때가 밑에 혈압이에요. 그래서 혈압이 두 가지죠. 120에 80. 120은 뿜을 때 나오는 거고 쉴 때 나오는 것이 어떻게 해요? 밑에 혈압이요. 그래서 이 위에 혈압이 좀 높은 거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그런데 쉬어야 되는데 그 혈압이 높은 거예요. 90, 100이. 그게 문제죠. 자, 그래서 팍 뿜어낼 때는, 그리고 또 하중이 밑으로 쏠리니까 말초 혈관까지 여기 혈액이 공급이 잘 돼야 안 돼요? 되죠? 되는데 이제 리턴이 문제입니다. 돌아가는 게 문제예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걸으면 여러분, 걸으면 어디 힘이 많이 들어가요? 아무래도 종아리가 많이 힘이 들어가요. 그런데 요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을 하면 여기 딱 종아리 보이죠?
그래서 야, 우리 누구죠? 그 종아리 단단한 그 이만기 선수 뭐 TV에 가끔 나오면 이만기 선수 이 종아리 이렇게 보여주면서 힘을 주면 그냥 단단해집니까? 이 종아리가 튼튼해질수록 어떻게 해요? 건강한 거예요. 혈액순환이 빨리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발 뒤꿈치를 들면서 이제 발꿈치 운동 효과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서서 자, 이제 여러분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까? 발 뒤꿈치 들어보세요. 그럼 내리세요. 쉽죠? 네, 쉽죠? 그렇게.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숙달이 되면 높이 들어가서 이제 가능한 높이 이것도 내리고 쭉 올렸다가 내리고 여러분 종아리 힘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죠? 들어가죠? 자, 이제는 땅에 닿지 말고 올렸다가 땅에 닿지 말고 잘 내리는 거예요. 다시 가서 올리는 거예요. 요거를 10회씩 3번만 해주면 종아리가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믿을 거예요. 네? 요 느낌이죠, 이렇게. 쭉 올렸다가 내리고 쭉 올렸다가 내리고 땅에 안 닿아. 그게 이제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시 보면 종아리 힘 들어가요? 혹시 안 들어가요? 엄청 들어가죠. 종아리 제2의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이거는 진짜 쉬운 거예요. 자, 이제 앉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딱 기다리잖아요. 그때 가만히 있는 것보다 기다릴 때 이렇게 서서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아, 이거 아주 좋아요. 그러면 이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지면서 우리가 제2의 심장을 가지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2의 심장 얘기는 제가 이걸 다 편집한 건데, 제2의 심장 종아리 근육, 제2의 심장 종아리 근육 키우기. 여러분, 요거는 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더 알고 싶으면 요 그대로 치면 인터넷에 다 나와요. 자세히 설명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되는지. 자, 실천할 수 있겠어요? 강도는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올렸다가 내리세요. 땅에 닿으세요. 그게 쉬우니까. 조금씩 하다 보면은 높이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더 숙달되면 땅에 닿지 않고 올라갔다 내렸다가, 닿지 말고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그게 더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시간도 좀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힘드니까 이렇게 했다가 그냥 내렸다가 이렇게 되면 좀 시간이 숙달되면 공중에 머무는 시간을 조금 늘리는 거죠. 이거 보세요. 이게 힘이 들어가죠. 그리고 또 내리고, 이런 것들 여러분이 스스로 터득하면서 이 정도면 내가 높이도 더 올리고 높이 서서 있는 시간도 좀 늘리겠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조절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자, 맨발 걷기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맨발 걷기 요새 유행하죠? 맨발 걷기의 그 효과가요, 굉장합니다. 일단은 맨발을 벗고 걸으면 지압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지압을, 여러분, 이 발바닥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뭐 한약으로 말하면 한방에서 얘기하는 거는 다 뭐 손바닥에 발바닥에 다 있다 그러죠. 그런데 이것이 접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접지 효과, 지압 효과 및 접지 효과. 뭐 빨리빨리 좀 정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활성산소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이 활성산소가, 과잉된 활성산소가 이 땅과 발과 땅이 접촉하면서 그 활성산소들이 빠져나간다고 그래요. 좋아요, 안 좋아요? 과잉 활성산소가 모든 무법자죠. 무법자, 그죠? 무법자 있잖아요. 뭐 각종 병을 일으키는 무법자인데, 이것이 활성산소들이 땅 속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현대 문명의 90%의 원인을 제공하는 활성상소를 점점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원리가 땅속에 음전하를 가진 자유전자들이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과잉 활성산소가 뭘 자꾸 뺏으려고 그랬죠? 정상세포로부터 전자를 뺏으려고 했죠. 자기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전자가 2개 있어야 안정되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땅속에 음전하를 가진 자유전자들이 땅을 걸을 때에, 맨발로 걸을 때에 우리 몸에 들어와요. 그러면 정상세포가 뺏길 일이 없지요. 이 과잉 활성산소가 못 가진 전자를 하나 주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어저께 보여준 거죠. 이렇게 요 항산화 물질 대신에 걸으면 땅에서부터 그 전자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 활성산소, 자꾸 정상세포도 뭘 뺏으려고 할 때, 야, 내가 줄게, 뺏지 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맨발로 걸으면 이제 소프트해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고요. 이게 전국에 이게 엄청 많죠? 지금. 시대에 볼만 하죠? 사실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충청 앞에 성곡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은섭 목사님이에요. 이은섭 목사님. 근데 그 어머님이 우리 송장로님의 누나입니다. 그러니까 누나의 남편에게 매형이죠. 매형이 한마디로 말하면 종합병원이었어요. 제가 오늘도 제가 전화했어요. 왜냐하면 뭐든지 간증을 할 때는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니까. 이분이 쉽게 얘기하면 삶의 의욕이 거의 없었어요. 폐도 안 좋고 장폐색에서 수술도 받고 여러 가지가 다 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작년에 거기 건강 강의를 갔었어요.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가고. 그래서 이제 이 걷기를 제가 가긴 했어요. 이게 그 사모님이 당시 이러다가 죽으니까 어차피 목사님은 이 강의를 하고 약속했으니까 한번 걸으려고 약속했으니까 나가자 하고 억지로 끌고 나간 거예요. 맨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이요, 지금 삶의 의욕을 되찾았어요. 오늘 아침 확인했습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맨발 걷기를 못하죠. 젊은 사람들은 추워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못하지만 겨울에는 운동하시고 걷기 하고 여름에는 맨발 걷기 하고 삶의 의욕을 되찾았다고 해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맨발 걷기 할만해요? 할만하죠.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 몸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흙과 흙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신발이 없었죠. 그래서 땅으로 걷고 다니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요, 한 주면 뭐가 돼요? 흙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흙을 지으시고 흙과 더불어 살게 돼 있고, 그래서 흙에 맨발로 걸으면 회복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렇죠? 성공한 실패자. 자신의 분야에서 전공에서는 성공했으나 건강 관리에서 패하여 말년을 불행하게 보내는 사람. 성공한 성공자. 자신의 분야에서 전공에서도 성공하고 건강 관리에서도 성공한 사람.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네. 운동 하셔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모든 것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그분의 명령을 따르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시키면 건강하게 산다는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 오실 때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믿을만 하죠?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